OX 생물원 오답 베스트 3 세 번째 단원 혈액과 면역 단원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혈액과 면역 단원 베스트 3등은요. 기억세포는 예방 백신으로 이용된다. 정답률이요. 53%입니다. 절반 정도 되네요. 자, 기억세포가 예방 백신으로 이용되느냐? 먼저 기억세포와 예방 백신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기억세포는요. B림프구가 분화돼서 생긴 체내의 세포, 그리고 예방 백신은 약화된 항원 또는 항원 결정 부위를 체내에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억세포는요, B림프구가 보조 T림프구의 자극을 받아서 분화가 되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는데 그 중에 있는 기억세포를 얘기하는 거거든. 다시 얘기하면 기억세포는 B림프구가 분화된 거니까 결국 내 몸에 있는 자기세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저의 세포입니다. 그런데 예방 백신은요. 약화된 항원 내지는 항원 결정 부위, 잠깐만, 항원이면 자기세포가 아니라 비자기 물질이죠. 그래서 내 몸에 있지 않던 물질들이 바로 항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세포가 예방 백신으로 이용되려면 두 개가 같은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기억세포는 내 몸에 있는 세포고요. 예방 백신은 내 몸에 있지 않은 세포니까 자기세포와 비자기세포니까 두 개가 같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세포는 예방 백신으로 이용할 수가 없죠. 정답은 X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구분을 많이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혈액과 면역 단원 베스트 2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2등 문제요. 온도를 낮추면 피브린 단백질의 활성이 감소한다. 온도를 낮추면 피브린 단백질의 활성이 감소한다. 이 문제요. 정답률이요. 29%입니다. 10명 중에 3명도 채 못 맞췄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혼동해서 틀린 것 같은데 보세요. 온도를 낮추면 피브린 단백질의 활성이 감소한다. 봐봐. 단백질 종류 중에서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활성이 결정되는 거 어떤 거죠? 효소입니다. 효소.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는 피브린 단백질이 온도에 영향을 받느냐. 다시 얘기하면 피브린 단백질이 효소냐 이 얘기입니다. 자, 피브린 단백질.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피브린 단백질은 언제 사용되는 거냐 하면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출혈이 났을 경우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 출혈을 막기 위해서 우리 혈관 내에서 피브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브린이 끈적끈적하니까 지나가는 혈구나 내지는 단백질 등을 붙잡아서 큰 덩어리, 뭐라고 부르지? 혈병을 만든 뒤에 이 혈병이 출혈이 되고 있는 혈관을 막아서 감염이나 내지는 더 이상의 출혈을 막아주는 그 응고작용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피브린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응고작용을 일으키는 단백질은 이건 효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브린 단백질을 만들어줄 때 효소가 필요한 거겠지. 그럼 정리를 잠깐 하자면요. 온도를 낮추면 피브린 자체의 활성이 감소한다기보다는 트롬빈이나 트롬보키나제처럼 피브린을 만들어주는 효소들, 이 효소들의 활성이 감소한다는 거지. 그럼 말을 바꾸자면 온도를 낮추면 피브린 단백질의 활성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피브린 단백질의 생성량이 감소한다라고 하거나 내지는 온도를 낮추면 이런 효소들의 활성이 감소한다는 게 옳겠죠. 그래서 피브린 단백질 활성이 감소한다.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혈액과 면역 단원의 베스트 1등 문제.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베스트 1등.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의 혈장은 표준 A형 혈청에 응집한다. 정답률이요. 27%입니다. 더 낮아졌어요. 맞춘 친구가 3명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보세요.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의 혈장과 표준 A형 혈청의 응집 관계를 보는 건데 응집이 뭐지? 우리가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서 혈액이 엉기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항원항체 반응인 거죠. 자, 그런데 보자.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의 혈장과 표준 A형 혈청이 나왔어. 생각해 보세요. 응집이 되려면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집원과 그리고 혈장에 있는 응집소가
딱 맞아 들어갔을 때 그때 응집이 되는 거니까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만나서 응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가 만나서 응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B형의 혈액을 가진 사람은 적혈구에 B형은 응집원이 B가 있고요. 대신에 응집소는 알파가 있지. 그럼 문제 봐봐.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의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준 A형 혈청, 혈액형 판정할 때 쓰는 거지. A형의 혈청이면 혈청은 혈구랑 비슷합니까? 혈장과 비슷합니까? 그렇지. 혈장과 더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A형의 혈청이면 A형의 혈장과 비슷한 거니까 A형은 혈구에는 응집원 A가 있고 응집소가 혈장에 응집소가 베타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표준 A형 혈청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놓을게요. B형 혈액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다. 됐죠? 표준 A형 혈청은 A형의 혈장과 비슷하니까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다. 그럼 응집이라는 과정이 응집소끼리 알파 베타 만나서 응집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B형인 사람의 혈장에는 알파가 있으니까 오히려 응집원 A하고 응집한다는 게 옳은 표현이지. 이해할 수 있겠죠? A하고 알파, B하고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혈장, 즉 응집소끼리는 절대 응집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학생들이 자꾸만 써보지 않아서 틀리는 것 같아요. 자꾸 써보시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서 낚이지 않는, 여러분들 표현으로 낚이지 않도록 자꾸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